오늘 코로나19 상황은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600명대 기록했습니다. 1000명 아래로 이제 밑도는 게 나흘 연속이네요. 나흘 연속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라는 게 공식적인 또 발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좀 더불어 드리면서요. 정기석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확산세가 확실히 꺾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일단 1200까지 올라갔던 정점은 이번 유행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 경각심도 많이 더 높아졌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이제 많이들 주셨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로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거의 1.0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네네. 검사 양성률도 1%대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것 같고, 예. 연말 연시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행사 좀 줄어들어 있고요. 예. 마침 폭설과 강추위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모임도 많이 줄었을 거고, 그래서 이번 폭설 때문에 고생도 하셨지만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며칠을 번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조금 더 행동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좀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2.5단계의 기준이라고 그전에 얘기했던 400~500명 선 밑으로까지 가겠느냐. 예. 그 부분은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오더라도, 그 시기가 오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하는 위중증과 사망의 숫자, 어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숫자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7일 이후에 저도 이제 그 대목을 바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17일 이후에 거리두기를 하향한다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세요? 예, 사실 그 방역 당국이 그렇게 뭐 며칠 뒤를 내다보면서 예상을 하고 그러지는 사실 그때 안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가 돼야 한 이틀 전에 이제 예고를 하고 이제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17일이라고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것은 그냥 일단은 그런 희망을 보여준 것이고요. 17일 일은 적어도 한 15일 정도는 가봐서 지금부터 한 일주일은 가봐서 정말 확실히 꺾이는지를 보고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2.5단계 정부가 정해놓은 2.5단계에서는 실내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건 다 금지입니다. 집합 금지. 근데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풀어주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빨리 푸는 것은 이 3차 파동이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걱정인 게 위중증 환자 증가하는 대목, 그리고 사망자도 이제 연일 발생하고 있는 대목,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그 대목이 굉장히 걱정인데,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부분 중에는 17일 이후에 물론 400~500명 선으로 확진자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거나 이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단계 조정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현재까지 고삐를 죄어왔던 것을 손쉽게 풀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얘기 저희가 좀 해볼 텐데요. 속속 보고가 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 확인이 된 게 3명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특이점은 국외로 나갔다 온 이력이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게 지금 역학적으로 다 그 분석이 된 겁니까? 분석이 된 거죠. 분석이 됐고 그 이유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가족 한 명이 30대 가족이 영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가족은 영국에서 들어온 가족을 만나서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죠. 당연히 이제 검역 단계에서 검사는 하고, 근데 그 과정에 양성으로 됐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자가격리가 됐고, 다 이제 검사 결과 양성. 한 명의 가족이 또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변이냐 아니냐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는 15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이전까지는 영국에서 들어온 사람, 혹은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두바이를 경유해서 들어온 사람, 다 입국자예요, 모두 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국내에서 잠깐 접촉으로도 가족 전파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감염력이 높다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증상이나 치명률이 높진 않다고 일단 영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로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국내에 어느 정도 퍼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퍼질 수 있는 가능성 네. 혹은 이미 어디선가 이게 또 이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없다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까 이제 거리두기 낮추는 문제, 예. 지금 1,000명 아래로 떨어져서 이번 주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급격히 꺾일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고 완만하게 꺾였으면 좋겠다. 1,200명대가 정점이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말연시와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는 올해는 없었고 디지털 제야의 종을 필두로 해서 다른 여느 해와 다른 이제 연말연시를 넘겼지만 저는 이 한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기가 있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가 넓을 때 날씨가 좋으면 떨어져서 다니면 되는데 지금은 이 추위에서 외부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온기가 있는 난방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밀집하고 그러면은 원래 1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느 식당이 어느 뭐 사무실이 1시간마다 이 추위에 창문을 열고 공기를 다 순환을 시키겠습니까? 네네. 그 잘 안 지키다 보면은 또 감염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소한 전파가 위험하다. 최근에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약 한 달 후면은 이제 또 설 명절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또 지나면은 이제는 4월에 또 재보선도 있습니다. 예. 선거 치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벤트들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뚝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예. 8월 중순 2차 유행 때 8월 초에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3차 대유행을 겪기 전에 100명 넘으면 와 많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1,000명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10배인데 우리의 좀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있다. 예. 이건 인간의 뭐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조금은 경각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예. 피로감과 생계 문제 때문에 불만 표출되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잡지 않으면 또 확산되면은 그때는 더 힘들어진다. 예. 경제도 그때는 더 허물어진다. 이런 경각심을 함께 가지고 예.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하는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던 이 상황에 대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례를 만나보면 이 일가족 3명의 사례를 만나보면 결국에 처음에 짚어주신 대로 지역 감염에 대한 가능성 그것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뭐 거리두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지역 전파 가능성 뭐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교수님? 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번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가 없고 지금 영국에서 퍼지듯이 그와 같은 속도로 퍼지는 걸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1명, 2명 사이에 번지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집단 발병에서 마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다면 그건 순식간에 번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가장 늦게 최대한 늦게 미루면서 그 사이에 치료제하고 백신하고 이러면서 최대한 미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시막을 더 촘촘하게 더 많이 더 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국내 발생분에 대해서도 예. 일정 부분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 지역은 그냥 봉쇄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철저하게 달라드려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뭐 지금 여러 가지 잘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예. 들어온 거 다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기껏 눌러놓은 이 확진자 숫자가 다음에는 걷잡을 없이 또 퍼져나가서 영국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 집단 감염 얘기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교정 시설에서의 확진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7차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번 검사, 그러니까 6차 전수조사에서는 600명 검사했는데 60명이 좀 넘었죠. 69명이 확진 판정 받았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두 자릿수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7차 전수검사하면 어떻게 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계속 줄 겁니다. 줄 거고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이제 정말 스스로 면역이 강해서 피해갈 사람 피해가고 이제 정리가 될 건데요. 이미 뭐 물은 다 엎질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가 중요한데요.
금방 이제 방역당국에서 수정은 했지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속항원 검사를 한다고 법무부에서 발표했다가 그냥 PCR 검사를 한다고 다시 바꿨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썩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여론이 이 문매를 맞으면서 뭐해서 탐하고 뭐 총리께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까지 한 상황인데 하루도 안 돼서 바꿀 원칙을 계획을 그렇게 왜 그렇게 먼저 발표를 하느냐라는 거죠. 신속항원 검사는 진단검사의학 교수들은 다 부정확하니까 특수한 상황에만 하라고 이미 얘기가 나온 지가 예. 보름이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은 예. 사전에 정부 내에서도 좀 협의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정부 안에도 전문가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충분히 듣고 했으면 할 텐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속항원 검사라는 게 좋은가 보다,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근무자들은 계속 철저히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증상이 있든 없든 계속 매일매일 자기 일지를 적는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요. 새로 들어오는 신입 재소자들은 들어올 때 검사하고 1인 1실로 정리하고 끝날 때 다시 검사해서 깨끗하면 합사를 시키는 이런 쪽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네.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도 제2, 제3의 동부구치소 사건은 터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대책을 발표하거나 메시지를 낼 때 최근 들어서 메시지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발표해서 그것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나서 바꾼다든지 지적이 있어야지 바꾸는 사항들이 이제 종종 발견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중대본, 중수본 방역 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고충들은. 예.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긴 쉽지 않죠. 처음 겪는 일이니까. 과거에 우리가 관습이라든가 제도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잘 막아낼까. 그래도 또 이 예전과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사회적인 방역 시스템, 이거 끊임없이 유지 보수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처음 겪는 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영국에서 변이가 나올지 뭐 예상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움직이면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자, 방역 당국의 고민은 이해가 되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건 다 흐트러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너무 좀 간극이 커서 적용이 어렵다. 5단계로 바꾼 거잖아요. 1.5와 2.5가 생겼잖아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3단계보다 어떤 건 더 강화돼 있고 어떤 건 2.5단계인데 느슨하게 돼 있고 또 어느 곳은 풀어주고 어느 곳은 과잉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1년 가까이 쓰던 이 매뉴얼 하나가 무력화된 게 코호트 격리예요. 예. 별 의미가 없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담을 쳐서 막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확진자, 비확진자가 뒤섞인 문제를 정교하게 갈라내지 못하니까 교차 감염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의 대표가 동부구치소인데 예. 간단합니다. 공간이 없었죠. 지금 110% 과밀로 지금 이 재소자가 수감돼 있는 가운데 분류가 안 돼요, 정확하게. 싹 뒤섞여 있으니까 계속 감염되는데 이제는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전체 이 수감 포화의 60% 아래로 떨어뜨렸으니까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좀 이제 띄엄띄엄 이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수검사에서 솎아내고 그래도 그나마 잡혀가는 중입니다. 간신히. 예. 이것은 저는 이후의 대응이 문제라기보다는 예. 초동 대응이 늦어졌던 것의 그 비용을 사회에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방역 당국의 고충은 알겠다. 선제적으로 미리 예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터지면 그때 맞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 결국은 매뉴얼이 무력화되면 빠르게 더 간단한 지침을 발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몇 단계지? 수도권은 2.5단계. 여러 주 됐습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 그런데 5인 이상 집합금지. 그럼 이제 헬스는 쓸 수 있는 건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점점 복잡해지는 룰은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뭐 굳이 반사회적인 뭐 저항 이 때문이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식당은 가도 되는 건가?
패스트푸드에 가면요. 지금 새롭게 적용된 게 자, 음료와 커피와 디저트 식품은 앉아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계속 현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 따지면 찾아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신문 기사도 보여줘야 되고 방역 지침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주 쉽게 숙지할 수 없는 룰은 복잡한 룰은 지켜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지금 이걸 일제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이걸 또 새로운 메시징을 하는 것도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 정의를 해서 좀 이제 일괄적으로 네. 메시징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역 당국 어렵다는 거 인정합니다만 예. 이거 한 번쯤 정비 안 하면 혼란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난다. 이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 나오는 게 그 실내 체육 시설 문제인 것인데 그렇죠. 이 형평성 논란 이후에 이제 새롭게 바뀌어서 모든 실내 체육 시설 영업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허용이 된 부분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허용해놓고 나서도 논란이 불거지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평론가님?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적용에 있어서 그 숙지를 해야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숙지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이 무지에 의한 이제 위반 사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헬스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헬스클럽의 운영주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생계의 문제라고 봐요. 너무 오랫동안 영업을 못 하는데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월 임대료가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비싼 공간들이죠. 네. 헬스 시설이 웬만큼 이제 넓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도 골프 연습장까지 있는 데도 있고 거기 샤워실이라든가 사우나까지 또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숨통을 틔어달라. 네. 그런데 보니까 영업을 하는 것도 있네. 예. 같은 동네인데 왜 헬스는 금지고 태권도장은 됩니까? 예. 똑같은 운동인데 이런 거죠. 근데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준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열어준 것이다. 아홉 명 이하로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태권도 교습이라든가 발레 교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풀어준 지가 뭐 한 2주째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준보육시설로 다른 사회적 어떤 가족들, 특히 학부모들의 이제 어떤 육아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같은 운동이라고 또 놓고 보면은 헬스클럽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의 형평성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풀어준 걸 보면 준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자, 동시에는 9명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 헬스클럽이 아무리 넓어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만 대상으로 열어줄 수 있고요. 근데 헬스클럽의 아동 청소년 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성인이겠죠. 예. 그게 헬스클럽 입장에서는 또 아무 효용성이 없는 저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더 커집니다. 안 해주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좀 갈등을 제대로 이제 해소하기 위한 메시징 예.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당국의 방침이. 예. 근데 현장에 가면 이것이 다른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참 좀 쉽진 않다. 예. 네. 서로의 이해와 지금 입장과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그 어제 봤던 헬스장 관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영업하시는 분의 인터뷰 중에 이게 그러니까 맞는 비유는 정확하게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비유하시기를 아니 이렇게 대책을 내어준 것은 술집을 열어놓고 미성년자는 받아봐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네, 좀 격한 그게 비유시죠. 격한 이제 네. 비유이신데 뭐 물론 맞는 비유는 아니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니 아무튼 이 그 결국에 이 메시지 관리 차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영업을 재개하는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업종이 이제 우리 불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업종에서 이런 불만이 있구나. 아 그럼 이걸 또 다시 재개를 하게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건가? 이러다 보면 범위는 넓어지고 방역에 있어서 조금 더 허술한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잠깐 저도 중앙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 예. 중앙정부가 전국의 산재에 있는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세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방정부가 평소에 파악을 했다가 예. 그 정보를 계속 중앙정부 쪽에 주면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번에 질병청을 만들면서 지역 감염 대응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른 청들은 다 지청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평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미 뭐 그렇게 할 단계가 아니니
저는 그 각각의 이익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역의 정도,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좋은 제안들을 쭉 제시를 해서 테이블에 맞아 앉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부 내의 방역 전문가들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걸 하고 해서 만나서 그래, 이거는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2.5단계에서 되겠다, 이거는 3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등등을 서로 얘기를 하면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분들 참 억울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차라리 다 못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는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억울함이 나온 거고 그 억울함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뭐 아주 많은 단체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하고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충분히 중간점이 찾아지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짚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는 영상을 한 개 더 보고 나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잠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